단면 상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지붕에 기와 얹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기와. 일단 기와를 얹기 전에 방수를 한번 해줄 겁니다. 지붕에 물 새면 안 되니까 방수 해줄 거고, 그리고 지금 처마 반자 설치하는 걸 자꾸 제가 빼먹고 또 실제로도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마 반자는 마감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반자와 반자 돌림까지 모두 복사를 해와서 양쪽에 끝부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가 되게 멀 때는 달대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닥 멀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처마 안쪽이 비어 있으면 여기 막 그 빈 공간에 좀 지저분한 것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니까 막 도배 바르는 거 아니고 PVC 재료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방수할 건데 방수 두께 20으로 정할 20으로 정할 겁니다. 50 아니고 20. 자, 이것을 옵셋 표현할 건데 미리 얘도 조인을 해주면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 엔터, 위쪽 지붕 모두 선택, 그리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위쪽이 모두 붙게 되고요. 이 부분이 잘 안 붙으면 F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붙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셋 할 거고요. 레이어를 녹색으로 미리 바꿨어요. 방수도 좀 기타의 의미로 볼 거고요. 바뀐 레이어를 할 때는 O 엔터 상태에서 레이어 L 엔터, 현재 거 C 엔터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 두께를 20 엔터 해서 지붕 슬랩 클릭, 위쪽으로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해준 이유는 여기 안쪽은 방수고 위에는 뭐 보호 몰탈 그런 개념으로 두 줄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22 두 번, 튀어나온 거 트림 하시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은 라인으로 한번 막히도록, 아니다, 여기도 옵셋 20으로 아래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끝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빗물이 흘러 들어오다가 안으로 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홈을 한번 파줄게요.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라인 그으시고 폭은 20 정도 이렇게 물 끊기 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보가 되게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좀 방수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줄 나왔고요. 안쪽에 있는 녹색은 점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방수는 점선이라고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선을 클릭하시고 이것만 점선으로 바꿀 때는 굳이 레이어 새로 만들지 마시고 여기 위에 프로퍼티즈 세 번째 가시면 우리가 미리 히든 불러놓으라고 했죠. 클릭 하시고 ESC 이거 열었는데 히든이 없는데요 하시면 other 로드, 로드가 없네, 여기 있네. 로드 하셔서 히든을 지금이라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만들 때 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수와 보호 몰탈까지 또는 누름 몰탈까지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제일 마지막 마감선은 X 엔터로 분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기와를 얹어 볼 겁니다. 기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지금 이 집은 아마 지붕이 슬랩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를 시트 방수 또는 뭐 우레탄 방수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닌 것 같죠. 네, 시트 방수라고 보고요. 거기에 각재를 이렇게 기와가 가는 간격대로 미리 박아놨습니다.
기와 거리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 각재요. 그리고 이 기와 하나의 사이즈는 한 300 몇십? 300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 기와가 또 표준화된 건 아니니까 우리는 대략 300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스페인 기와 점토 기와이긴 한데 그래도 형태는 비슷하니까 우리는 시멘트 기와죠. 자,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기와 거리 300 간격으로 붙이고 그 위에 기와를 이렇게 걸어주는 형태로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하여 제가 일단 모양을 한번 잡아볼 건데요. 라인 엔터 하시고요. 이 경사 근처에 허공에서 클릭 하시고 직교는 켜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켜져 있더라도 이렇게 경사를 향해 오시면 직교점이 떠요. 클릭 엔터 이렇게 하시면 허공에서 90도로 라인을 그린 거죠. 경사를 시작으로 가면 갈 수가 없다기보다는 어렵지만 밖에서부터 들어오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이거 마감선 X로 분해하라고 했고요. 이 상태에서 옵셋 20을 밑에서 위로 3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제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옵셋 300 기와 한 장을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와 한 장. 자, 그리고 이 전체 300 안에서 움직일 거고 이 위쪽 300에서 옵셋 20을 아래쪽으로 2번 이렇게 내려올게요. 위로 올라가면 너무 길어져서 모양이 좀 이상할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가이드를 잡은 상태에서 녹색으로 그냥 그림 그릴 건데 저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봤고요. 여러분들은 녹색으로 그냥 하세요. PL 엔터 시작점은 여기 보호 몰탈과 붙어있는 제일 높은 부분 클릭 하시고요. 여기서 2칸 올라가세요. 2칸 올라가서 클릭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 제일 높은 곳까지 바로 이동을 하세요. 클릭 거기서 한 칸 내려오셔서 클릭 자, 그 다음 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 경사를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위쪽에 요 한 칸 내려온 부분에서 만납니다.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한 칸 내려와서 클릭 마지막에는 C, 엔터 하시면 이런 형태의 기와가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건 기와 거리죠. 이것도 P, L, 엔터 하시고요. 한 바퀴 뺑 돌립니다. 남은 한 칸을 한 바퀴 뺑 돌리시고 C 엔터 하지 마시고 경사를 그리고 그냥 엔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얘는 기와 거리, 얘는 기와 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이드선은 트림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딜리트로 다 지웁니다. 싹 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와 거리와 기와 살을 한 세트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배열을 쭉 한번 해볼 거예요. 무브 하시고 기와 살과 기와 거리를 모두 선택하세요. 엔터 하시고 제일 윗점을 클릭, 지붕머리에 클릭 하고 끝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경로 배열 한번 해볼 거예요. 경로 배열은 여기 위에 패스 어레이 또는 경로 배열 객체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기와 살과 기와 거리 강목과 이 기와 살 선택하시고 엔터 경로 곡선을 선택하세요. 곡선이 아니라도 이 경사선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배열이 됩니다. 자, 이 사이 거리를 일단 260에서 280 사이로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살짝 겹치는데 그냥 괜찮다라고 봅시다.
이 기와도 보시면 끝부분이 잘 겹치게, 원래 겹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60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더니 끝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막 반동갈이 났다 하시면 270, 뭐 275, 280 이렇게 바꿔서 결과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배열이 됐고요. 반대편에도 일단 미리 미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되니까 X 엔터로 기와 양쪽 부분 선택 엔터 하시면 이제 기와 살과 기와 거리가 따로따로 분해가 되었어요. 끝에 있는 기와 살과 기와 거리 지우시면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끝이 났고요. 반대쪽은 지운 데까지 지우시고 이거는 딱 맞추는 거 아니고요. 생략된 거니까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녹색 선과 좀 헷갈려서 자주색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녹색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막아주는 여기 나오나요? 용머리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지붕머리. 이렇게 기와장을 덮어서 만드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별도의 용머리장이 나와요. 제품이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는 암기와와 수기와를 뒤집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막아주는 부분까지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순서는 라인 엔터 이렇게 기와가 만나는 중간에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다시 라인 엔터. 자, 이번에는 기와살 끝부분 높은 부분에 라인을 좀 적당히 하나 그릴게요. 자, 방금 그린 가로선은 무브 하셔서 중간쯤 위치하도록 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아래쪽에는 암기와가 3장, 그 위에는 수기와가 1장 이렇게 한번 올려볼 건데요. 암기와는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한식 기와에서 이렇게 약간 넓고 편편한 느낌이 드는 기와예요. 이런 느낌. 아이고. 이런 느낌. 이런 기와가 쭉 배열이 될 거고요. 수 기와는 약간 이렇게 볼록하고 폭이 좁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암기와 수기와 암기와 수기와 이렇게 배열되는 게 한식 기와의 기본인데 물론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썼다라고 치고요. 암기와는 폭이 300이라고 치고 수기와는 폭이 200이라고 좀 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셋 기와에는 20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20을 한 번 더 쓴다라고 생각해서 위로 올리시고요. 아까 폭이 300이라고 했죠. 옵셋 150, 옵셋 150 이렇게 하시면 암기와를 그릴 수 있는 틀 또는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아크를 그릴 건데 아크는 A, 엔터. 지금 만들어진 가이드에 왼쪽 밑 클릭, 중간 위 클릭, 오른쪽 밑 클릭 이렇게 하시면 아크가 그려지고요. 3포인트 방식이었어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20 그리고 이 암기와의 편편한 정도를 표시했던 두 개는 딜리트 하시고요. 트림으로 위쪽을 잘라주세요. 자, 이 아래쪽은 이 암기와를 고정하는 흙일 수도 있고, 뭐 본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20만큼 위쪽으로, 살 두께는 대부분 20으로 통일을 할 거고, 20만큼 위쪽으로 표현을 해서 끝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카피하시고 위로 보내시고요. 25 엔터 하시면 원래 살 두께가 20이고 5만큼 띄워진 거리로 암기화가 들어갔고요. 위로 계속 보낸 상태로 이번에는 50 엔터 끝내기 엔터 이렇게 카피를 25 한번 50 한번 이렇게 하시면 세 장이 5 간격을 두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수기화인데요. 수기화는 좀 외우기가 편하게 전부 100 옵셋 엔터 100 엔터 중간선을 양쪽으로 그리고 암기화의 윗선을 위로 이렇게 해서 3번 옵셋을 100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아크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좀 볼록한 형태의 기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렸으면 가이드라인은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옵셋 20, 수기화는 안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쪽을 막아주는 형태. 제품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그릴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막아주는 막세, 막세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사이즈를 여기 밑에다가 정해놨는데요. 이 막세도 제품이다 보니까 딱히 무엇만 하세요라고 뭐 정해지는 건 사실상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끝에서 그러니까 암기화의 끝에서 라인을 위로 150 그리고 수기화의 끝에서 라인을 위로 150 이렇게 해서 그냥 아크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라인 엔터 암기화의 끝에서 위로 150 끝내기 엔터 다시 수기화의 끝에서 위로 150 끝내기 엔터 이렇게 한 상태로 아크를 A 엔터 1번 2번 그리고 고정된 흙의 끝부분 3번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릴 거예요. 가이드 선은 지워주시고요. 자, 이것을 미러를 하시면 끝부분에 막아주는 이 막세라는 표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지붕 위쪽 마감하는 건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문자나 뭐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안쪽을 좀 꾸며 줄 건데요. 우리 이 부분 원래 거실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창. 거실창은 앞에서 보면 뭐 대략 이런 모양일 거고요. 한 3000에 2400 정도 되는 거실창이 여기 들어가요.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은 입면이고요. 자, 폭은 밖에서 봤을 때 한 30 그리고 60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단면도는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위쪽에 고정틀, 그 밑에 열리는 틀, 제일 아래쪽에 고정틀, 그 위에 열리는 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사이즈는 우리 평면도 그릴 때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REC 엔터 하시고 이 기초보의 안쪽 끝부분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150, 50 엔터 이렇게 목재창을 좀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150에 50 그런데 150에 45 해도 괜찮고요. 이건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좀 크게 한번 표현해 봤고요. 알루미늄 틀은 골뱅이 저는 마이너스 100, 30으로 할 건데 뭐 120에 40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00에 30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열리는 틀 렉탱글 하시고요. 골뱅이 50, 80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안쪽 큰 틀이요. 바깥쪽 작은 틀은 골뱅이 30, 60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알루미늄 틀은 작게, 목창은 좀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이것을 가까운 거리에 직교를 켜놓으시고요.
상하 반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위까지 가야 되는데 위까지 가버리면 힘드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둔 상태로 끝부분을 라인으로 모두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안쪽에 유리라는 표현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요. 나중에 프린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색깔을 좀 정리할 건데 원래 우리 이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모두 선택하시고 도면층에 하늘색 클릭 ESC 이렇게 하시고 미리 하늘색으로 바꿨어도 좋았겠는데 제가 미리 안 바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리라는 표현 이게 시꺼멓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유리만 파랑색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그린 상태에서 스트레치 하시고 윗부분을 위로 올려버리시면 조금 더 빠르게 좀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멀리 그리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짧게 그려서 스트레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지금 빈 부분이 아니라 멀리 벽돌 부분이 보입니다. 이 창이 빈 부분이 완전 뻥 빈 게 아니라 턱이 이렇게 지는 거고요. 이 벽체가 멀리 보이는데 단면상의 인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을 그리긴 그리는데 저 멀리 막고 있는 부분 그것은 흰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거기 안에 벽돌이 들어갑니다. 그 벽돌은 해칭의 일종 파랑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벽돌의 높이만큼 벽돌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H, 엔터. 줄무늬는 항상 사용자 정의, 유저 디파인. 각도는 누워 있으니까 0도. 간격은 벽돌 한 장의 높이가 57인데 60이라고 치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프로퍼티즈 여셔가지고 이중, 더블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체크가 아니니까. 이렇게 커서 화면에 가시고 빈 부분에 클릭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이 뭔가 동가리가 났다. 이럴 때는 Set Origin 원점 설정 클릭 아래쪽을 클릭했더니 아래쪽에서 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자꾸 벗어나네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Set Origin 다시 하시고 아래쪽 클릭 ESC 이렇게 하셔도 결과가 잘 나오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이 부분 평면도는 이거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평면도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이거 다 그리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방 1번 여기에서 이쪽으로 문이 하나 들어가요. 여기도 문이 하나. 자, 이 거리를 위해서 이걸 그리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이 중심선에서 3천만큼 갔다가 여기서 이 벽체의 거리는 100이죠. 그리고 띄운 거리는 200이에요. 총 300. 그러면 3000 빼기 300 2700인데요. 2200 중심선에서 2700을 가시면 그 부분이 문의 오른쪽 끝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옵셋 2700 중심에서 2700 이렇게 간 부분이 문의 끝부분 이렇게 유출을 좀 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문에서 300, 300이니까 600만큼 떨어져서 뒤집어진 형태의 문이 이쪽에 나옵니다. 여기다 문을 하나 그리고 뒤집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은 지금 이 부분이 단면상의 인면이기도 하지만 문이기도 해서 그냥 창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창호 REC 엔터. 문의 끝부분 클릭. 이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죠. 골뱅이 -900, 2100 엔터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900은 문의 폭이 우리 보통 방은 900이라고 했고요. 높이는 일반적으로 2100이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게 정면으로 보시면 이 문틀이 보여요. 이 문틀. 우리가 문틀을 표현할 때 얼마로 했었냐면 4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리는 부분은 안 보이니까 그리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 프레임이 옵셋 40, 이 렉탱글을 안쪽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 문이 이렇게 닫히면 손잡이가 왼쪽에 있고요. 이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손잡이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손잡이의 높이는 950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난방 끝에서 950. 자, 여기다가 서클을 적당히 하나 위치 잡아서 50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막 문이 이만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기호의 개념, 그리고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조금 띄워주시고요. 손잡이의 모양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렉탱글 뭐 이런 거 이용하셔서 표시하시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리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 문의 모양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의 모양은 딱히 정해진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렉탱글 3개, 렉탱글 2개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지금 방문 한번 보세요. 방문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문의 무늬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렉탱글로 또는 라인으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문 또는 좀 인상 깊었던 예쁜 문 이런 거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는 마시고 너무. 자, 이렇게 만든 것을 파랑색 무늬, 이거는 문의 그냥 무늬예요. 무늬, 모양. 그래서 그냥 파랑색으로 좀 힘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는 이렇다 치고 여기 뭐 상표 한 개 달아줄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자, 문은 이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빨강색, 그러니까 센터선, 기호선이죠. 이걸로 문의 열리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닫이 문을 앞에서 보면 경첩이 여기 있고 이만큼 열려요 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 문틀 열리는 거 아니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문 안쪽 여기만 열립니다 라는 표시. 그리고 손잡이를 향해서 입을 벌려야 돼요. 경첩이 여기 있고 손잡이를 향해서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 그렸으면 이것을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이 점, 이 점으로 미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자, 가이드라인 지우시고요. 다시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실제 이만큼 간다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여기까지만 그릴 건데 지금 어쩌다가 가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지금 여기 벽체가 하나 있죠. 벽체. 얘는 여기 3900 올라간 거 1200에서 3900 올라간 거에서 10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00 갔네 라는 뜻이죠. 옵셋 3800 이 벽에서 3800 정도 갔어요. 여기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벽이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벽을 먼저 그려줘야 되고 이 높이에 맞게 벽을 하나 표시하시고요. 단면상의 인면은 흰색이에요. 자, 그리고 이 뒤에 가려지는 것들은 원래 있던 거 그냥 두고 트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면상에 보이는 인면 표시는 대부분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걸레바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걸레바지. 우리 벽을 보호하고 마감을 좋게 하는 걸레바지. 이것도 제품이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녹색으로 해서 저는 120 높이만큼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좀 작게 하는 게 유행인데 하시면 100 해도 괜찮고요. 뭐 좀 큰 게 좋아요 하시면 180 정도 높이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두고요. 걸레바지 옵셋 120 바닥 끝에서 위로 표현하시고요. 문 안쪽에는 걸레바지 할 수 없어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이고, 걸레바지의 두께 한 12mm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자 쓰고 치수 매기고 단면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